여러분, 요즘 금리 진짜 하룻밤 자고 나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기준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예금금리든 대출금리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지어 말입니다. 연 7% 금리를 주겠다는 특판까지 떴어요. 이게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나온 상품인데요. 크크크, 아유, 제목도 참 재밌죠, 그죠? 크크크 777 정기 적금 금리가 7%입니다. 7%. 이게 선착순 777명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7개월 만기로 매달 2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 전용 상품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 그죠? 7개월 만기로 매달 20만 원씩 넣는다고 하니까 뭐 7% 준다고 해봤자 큰 돈은 아니지만 뭐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 7%의 어떤 특판까지 나왔다는 것은 예금금리나 적금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고려저축은행 같은 경우는요. 연 5% 금리를 주는 특판 상품을 개발해서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씩 넣는 또 그런 비슷한 상품이 나왔고요. 웰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6% 금리를 주는 정기 적금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이게 시중에 쌓여있는 시중에 널려있는 현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금리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예금, 정기예금 금리가 1.61%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7일 현재가 2.39%예요. 2.39%.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저축은행 금리가 다른 쪽 금리보다는 월등하게 비싸기 때문에 뭐 일금융권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5대 시중은행의 어떤 금리는 지금 뭐 1.2% 많아봤자 1.3, 4% 되는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1% 이상 저축은행의 금리가 많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혹은 적금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함부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가 요즘같이 자산시장에 대한 위기가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게 한꺼번에 이게 뭐 주식을 산다든가 혹은 부동산에 산다든가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다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금액 있죠. 보호금액까지는 뭐 이게 돈 들어가도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금자 보호금액이 5천만 원인가요? 아마 5천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이게 저축은행에 투자해도 2% 이상에 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축은행으로 돈이 굉장히 몰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11월 현재 98조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12월까지 가면 이거 100조 된다는 거예요. 100조. 12월까지 가면.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예금 잔고가 100조다. 이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마 유사일에 이런 적은 없을 겁니다. 유사일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고요? 지금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저축은행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든다면 예금자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5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부채 심각하죠. 가계부채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채는요. 금액으로도 4천조가 훨씬 넘는 데다가 지금처럼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저는 부채 폭발이 언제든 터질 거라고 봐요. 언제든이에요. 언제든. 이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뭐 5년 후 10년 후 있는 게 아니라 근래예요. 근래.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근래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왔을 때 과연 여러분의 돈이 안전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부채 폭발이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쪽이요. 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카드론이나 카드론 2금융권인가요? 대부업까지 참 어렵다. 그리고 2금융권으로 올라갈 겁니다. 2금융권으로 가면 저축은행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폭발이 일어나면 3금융권이 먼저 타격을 받고 여기에 2금융권이 타격을 받고 왜냐하면 그만큼 차주들이요. 한계 차주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차주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3금융권으로 가면 더 하겠죠. 그리고 이게 자칫 1금융권으로까지도 전이 될 수 있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은요. 저는 그래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잖아요. 위기가 터졌을 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그렇게 건너시기 바라겠습니다.